안녕하세요. 플래티어 IDT 부문의 배민철 프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아틀라시안 로보 AI를 팀 내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생산성이 바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현재 우리가 팀 내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소개하고 아틀라시안 AI 툴인 로보와 로보데브를 통해 변화되는 업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현재 아틀라시안 제품을 사용 중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나 아틀라시안 제품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핵심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라입니다. 지라는 팀에서 해야 할 일, 진행 중인 일, 완료된 일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도구입니다. 버그 신고, 기능 개발 요청, 스프린트 계획까지 팀의 모든 업무 흐름이 지라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컴플루언스입니다. 컴플루언스는 팀의 지식을 문서로 쌓아두는 공간입니다. 회의록, 기획서, 온보딩 가이드, 기술 문서 등 팀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저장하고 공유합니다. 쉽게 말하면 팀 전용 위키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빅버킷입니다. 개발자들이 코드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코드, 변경 이력, 팀원 간 코드 리뷰, 배포 파이프라인까지 개발 작업의 전 과정이 이루어지는 깃 버전 관리 시스템입니다. 네 번째는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 JSM입니다. 고객이나 내부 직원이 요청을 접수하고 처리하고 IT 헬프데스크, HR 요청, 고객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 데스크 도구입니다. 이 네 가지가 오늘 웨비나의 무대입니다. 로보는 바로 이 도구들을 위해서 동작하는 주인공, A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대와 주인공에 대한 짤막한 소개를 드렸으니 본격적으로 우리들의 팀 문제를 상황 예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컴플루언스에 분명히 기획자가 문서를 작성하고 정리해 놓는데 아무도 못 찾습니다. 개발자는 지라 티켓을 읽고 코드를 짜고 리뷰하고 풀 리퀘스트 설명을 쓰는 것을 하루에 수십 번 반복합니다. 팀장은 프로젝트 현황을 파악하려면 회의를 잡거나 슬랙을 뒤져야 합니다. 도구는 있는데 연결이 없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 결국 팀은 각자 일을 위한 일만 반복하게 됩니다. 업무를 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데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데이터가 유의미한 문서가 되기 위해서는 연결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는 결국 아무도 보지 않는 거대한 쓰레기가 됩니다. 오늘 웨비나는 그 연결의 주체인 로보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것을 넘어 로보를 통해 더 이상 묻혀있는 데이터를 만들지 않습니다. 로보가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여 사용자인 우리에게 알맞는 결과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조직은 로보를 통해 아틀라시안 앱뿐만 아니라 다양한 앱들의 데이터들까지도 연결하여 팀 내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로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보는 지라, 컴플루언스, 빅버켓, JSM 등에 쌓인 우리 조직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 위에서 답을 만드는 AI입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앱들입니다. 이 외에 아틀라시안에서 제공하는 아틀라시안 플랫폼의 모든 앱들의 데이터를 로보가 학습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에게 그리고 우리 팀에게 알맞는 데이터를 제공하며 효율적인 팀워크를 가능하게 합니다. 챗GPT나 다른 범용 AI와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범용 AI는 세상의 지식을 알지만 우리 조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물론 MCP 등 연결을 통해서 외부 AI도 지라 등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보안적으로나 편의성 측면에서 로보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로보는 우리 팀이 지금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어떤 이슈가 리스크인지, 누가 특정 도메인의 전문가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이 팀워크 그래프입니다. 팀워크 그래프는 사람과 프로젝트와 그 지식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 형태로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결제 모듈에서 가장 많은 이슈를 처리한 사람이 누구야? 이 기능과 관련된 과거 의사결정 문서가 있어? 지금 스프린터의 가장 위험한 이슈가 뭐야? 키워드 검색으로는 나오지 않는 답들입니다. 하지만 팀워크 그래프는 관계를 이해하기 때문에 방금과 같은 질문에 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품 간 연동을 넘어 제품 내에 있는 데이터까지 로보를 통해 질문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팀워크 그래프를 기반으로
로봇은 크게 4가지 방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검색입니다. 로봇가 조직 전체에 흩어진 정보를 한 번에 찾습니다. 지라 화면 내에 로봇 버튼을 클릭합니다. 현재 이 스페이스에서 4개 할당된 이슈를 우선순위에 따라 나열해달라고 요청하거나 궁금하거나 요청하고 싶은 내용을 입력하고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청한 내용이 로봇 서치를 통해 출력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화입니다. 로봇은 질문하면 맥락을 이해한 답을 만들어줍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로봇챗의 화면입니다. 로봇챗은 다른 앱들을 연동하여 맥락 기반으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다양한 앱들이 보이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로봇 서치와 다르게 좀 더 디테일한 대화가 가능합니다. 저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로봇을 통해 어떤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우리 조직의 맥락을 이해한 로봇에게 결과물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그렇게 로봇은 저희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결과들에 대해서 정리하여 분석하고 저에게 피드백을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에이전트입니다. 반복 업무를 AI 에이전트가 대신 처리하며 다양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로봇 에이전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로봇 버튼을 클릭하여 로봇을 엽니다. 상단 로봇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른 에이전트로 전환하는 메뉴에서 에이전트 찾아보기 버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체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에이전트 전체적인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이전트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에이전트 만들기 페이지에서 원하는 에이전트를 채팅을 통해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컴플루언스에 회의록이 등록되면 나에게 할당된 이슈를 자동으로 만들어 달라는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내기를 버튼을 눌러 만들면 이렇게 에이전트가 저에게 필요한 자동화된 에이전트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전트 검토를 통해 원하는 에이전트가 만들어졌다면 에이전트 검토 버튼을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맞는 에이전트가 만들어졌고 추가적으로 생성된 에이전트에 스킬을 추가하거나 웹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활성화 버튼을 통해 최종적으로 에이전트 생성을 완료합니다. 성공적으로 에이전트가 만들어진 후에 바로 에이전트와 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봇을 통해서 에이전트 리스트를 클릭하고 새로 생성된 에이전트가 등록된 것을 보실 수 있으며 바로 선택하여 원하는 내용을 검색하여 쓸 수도 있고 결과물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만들어진 자주 사용하는 문구를 정해 배치해 둘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코드 어시스턴트입니다. 개발자가 요구하는 아틀라시안 제품만의 기능들을 코딩해 줍니다. 로봇 데브가 이와 같습니다. 로봇 데브는 로봇의 개발용 코딩 에이전트로 흔히 알고 계시는 코덱스나 클로드 코드와 같은 도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로봇 데브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봇 데브는 아틀라시안에서 개발과 IT 조직을 위해 만든 AI 코딩 에이전트입니다. 앞전에 소개해드린 팀워크 그래프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같은 아틀라시안 앱들과 자동으로 연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틀라시안 생태계 내에서 관리되는 AI이기 때문에 다른 AI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걱정되는 데이터 유출 등의 문제에 좀 더 자유롭습니다. 로봇 데브는 커맨드 라인과 지라, 빗버켓, GitHub, IDE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보신 커서나 클로드 코드와 같은 코딩 에이전트와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클로드 코드를 쓰면 되지 왜 로봇 데브를 만들었냐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초기 로봇 데브는 다른 코딩 에이전트들보다 느린 속도와 요청을 처리하는 정확도가 낮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발표를 하는 지금 시점에서 제가 업무를 수행할 때 주로 사용하는 AI가 로보데브가 되었을 만큼 성능이 좋아진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AI사의 에이전트 모델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라와 컴플런스 등 팀워크 그래프로 회사 업무에 관련된 데이터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코딩 능력이나 기술 구현 등 완성도는 클로드 코드가 잘할 수 있어도 로보데브를 통해 팀 내의 데이터 공유와 자료의 파악, 그리고 구현까지 이르는 자동화 흐름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로보만의 장점입니다. 무엇보다 아틀라시안 내부에서 관리되고 외부에 데이터를 노출하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알고 계시고 사용 중이신 클로드 코드와 로보데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클로드 코드는 코드를 알지만 로보데브는 우리 업무를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코드를 파악하고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컨텍스트 범위에서 클로드는 로컬 코드 베이스의 웹 검색이 일반적이라면 로보데브는 로컬 코드 베이스의 웹 검색은 물론 팀워크 그래프가 포함되어 자사 내의 데이터 기반으로 논리적 추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앱 연동 방식 등에 대해서도 클로드는 직접 연동이 안 되는 반면 로보데브는 이미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MCP 설정이 필요 없이 플래닝부터 코드 생성 및 풀 리퀘스트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구조 또한 다르게 작동합니다. 로보데브는 아틀라시안에서 만든 에이전트로서 아틀라시안 제품들과 상호 연결성이 강합니다. 특히 팀 간 협업을 위한 기획, 개발, 코드 리뷰, 배포 등 각각의 에이전트를 분리하여 자동화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풀 리퀘스트 리뷰 자동화 또한 방금 드린 자동화의 일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클로드 등의 에이전트에서는 미지원하는 것들을 로보데브는 기본적으로 탑재함으로써 추가적인 자동화를 위해 실정 시간을 줄여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팀 관리 거버넌스의 경우 각각의 AI 에이전트에 일반적으로 개인 혹은 팀 단위로 구매를 해서 사용했다고 한다면 로보데브의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는 사이트 혹은 조직 관리자가 팀이나 개인에게 로보데브 사용 여부를 부여함으로써 모니터링을 관리자가 중앙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로보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고 로보데브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직의 지식을 연결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아주고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이 로보의 역할이라면 로보데브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코드를 짜고 개발자가 올린 풀 리퀘스트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결하여 각 팀 혹은 팀에 맞는 자동화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로보의 보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틀라시안은 각각의 유저에게 권한에 맞는 자료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플로우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아틀라시안 데이터 레이크의 모든 아틀라시안 정보들과 외부 프로그램에 연동된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이후 팀워크 그래프 단계에서 로보를 통해 요청한 자료들과 유저의 권한을 비교합니다. ACL,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라 하는 권한 체계를 통해 요청된 자료와 권한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로보를 통해 권한에 맞는 데이터만 각각의 유저들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로보는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고 외부 협력사 등에게도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데모는 팀 내 로보 활용 방법과 개발팀의 로보데브 사용 사례를 토대로 데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모에서는 리더, 기획자, 개발자라는 가상인물을 통해 결제 오류 CS 접수가 갑자기 늘어난 상황에 대해서 로보를 통한 업무 흐름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자입니다. 기획자는 CS 접수가 늘어난 상황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담당자에게 업무를 요청해야 합니다. 기획자는 로보챗을 통해 현재 발생한 문제를 찾아봅니다. 결제 오류 관련 CS 접수가 갑자기 늘고 있고 과거에 비슷한 이슈가 있었는지 그때 어떻게 해결했는지 로보를 통해 작성하여 보내기를 클릭합니다. 로보가 지라뿐만 아니라 컴플런스와 JSM 등에서 데이터를 찾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리된 자료를 로보가 제공하게 됩니다. 이전에 만들어진 결제 오류 대응 문서 초안을 클릭하면
컴플런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다시 로보에게 오류 가능성 파악과 지라 이슈 등록을 요청합니다. 이번 오류도 같은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지 지라 이슈를 등록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렇게 로보가 원인을 분석하여 정리해주고 관련 이슈 내용을 만들어 주었으며 지라 이슈를 생성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의사를 물었습니다. 로보가 만들어준 이슈를 확인하고 생성 버튼을 눌러 지라 이슈를 생성합니다. 생성이 완료되면 하단 만든 아이템을 클릭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슈가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데모는 개발자 혹은 개발팀이 로보데브를 통해 기획자가 등록한 결제 오류 지라 티켓을 받아 원인 분석부터 풀 리퀘스트까지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데모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CLI 창에 로보데브 실행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로보데브 CLI 화면에서 입력창에 로보데브에 요청할 내용을 작성합니다. 최근 로보와 로보데브의 지라 스페이스에 올라온 티켓을 분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로보가 관련 지라 스페이스를 검색하고 다른 사이트에서도 로보 관련 프로젝트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사이트를 지정하지 않아 로보데브가 사이트를 지정할 것을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사이트는 제가 만들어 두었던 SWE 플래티어고 이슈는 제가 만든 이슈의 키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로보데브가 바로 이슈 키에 해당하는 이슈의 정보들을 불러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기획자가 만든 문서 오류 티켓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자는 이슈를 확인하고 다시 로보데브에게 이슈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로보데브가 연관 이슈를 조회하고 컴플런스의 결제 오류 대응 문서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용자가 얼만큼의 작업을 할 것인지 확인하고 작업이 완료되어 완료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작성한 내용을 정리하여 이슈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라 이슈에 코멘트 생성이 완료되었으며 개발자는 기획자가 요청한 대로 작업을 처리하고 코멘트 생성까지 완료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리더는 발생한 오류 티켓의 해결 진행도를 파악하기 위해 로보를 사용합니다. 로보 챗을 통해 현재 발생한 오류 티켓의 진척 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제 오류 대응이 어디까지 왔는지 해결이 됐는지 로보에게 질문합니다. 현재 진행 사항을 확인하고 해결 가능 여부를 체크합니다. 담당자를 배민철로 지정하고 개발자가 남긴 코멘트를 확인해달라고 로보에게 요청합니다. 로보는 결과를 정리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였으며 코멘트 분석까지도 완료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로보와 로보데브의 데모가 잘 이해되셨을까요? 간단히 로보와 로보데브의 연계 시나리오를 통해 한 번 더 정리하고 사용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M 혹은 기획자가 로보챗으로 유사한 기능 혹은 요구사항과 과거 이슈, 문서를 찾아달라는 요청을 보냅니다. 그 후 로보는 요구사항 초안을 작성하고 PM 혹은 기획자의 컨펌을 받아 지라 이슈로 등록하게 됩니다. 개발자는 로보데브를 통해 기획자가 작성한 지라 이슈를 파악하고 관련 문서와 히스토리 등을 서치합니다. 그 후 구현과 리뷰 보조, 풀 리퀘스트 등 로보데브를 통해 자동으로 진행합니다. 팀장 혹은 리더는 마지막으로 진행률 요약이나 인사이트를 로보를 통해 쉽게 파악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팀워크 그래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흐름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기획자가 문서를 직접 검색하고 회의로 현황을 파악하거나 정보 취합 후 정리하는 시간을 따로 두었습니다. 개발자는 요청사항 티켓을 별도로 읽고 코드를 작성하며 리뷰를 직접 작성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팀장은 메신저로 현황을 확인하거나 회의로 진행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들의 업무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봇을 통해 기획자, 개발자, 팀장의 일들을 자동화함으로써 많은 시간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로봇와 연결된 팀 지식, 팀워크 그래프를 통해 단순한 것은 시간을 아끼고 중요한 업무는 더욱 밀접하게 흐름을 설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로봇과 로봇 데브가 결코 만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효과 좋은 AI 도구를 어떻게 잘 쓰느냐가 사실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팀이, 하나의 조직이, 하나의 회사에 있는 모든 구성원이 AI를 잘 다룰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로봇은 여러분이 이미 쓰시는 지라와 컴플런스 위에 작동합니다. 새로 배울 것도, 데이터를 옮길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기획, 개발, 운영의 흐름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각 조직에 맞는 자동화를 위해 로봇을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AI를 연결하기 위한 MCP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AI 도구들을 사용 및 연동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유출에 대한 위험성을 로봇을 사용한다면 훨씬 안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소개해드릴 로봇과 로봇 데브에 대한 소개가 끝났습니다. 로봇은 기능이 아닙니다. 로봇을 사용함으로써 팀의 일하는 방식 자체가 바뀝니다. 아틀라시안 클라우드 앱들이 확장되고 발전함에 따라 로봇의 사용성도 발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직 내에서 로봇과 로봇 데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더욱 질 높은 데이터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자동화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 로봇으로 조직 지식을 연결하고 로봇 데브로 개발 흐름을 바꾸며 에이전트로 우리 조직만의 AI를 커스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 모든 건 아틀라시안 클라우드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해하실 질문들에 대해 FAQ를 미리 준비해 보았습니다. 혹여 웨비나를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채팅 혹은 따로 플래티어 IDT로 문의를 주셔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로 전환하지 않으면 로봇을 쓸 수 없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네, 그렇습니다. 로봇와 로봇 데브는 아틀라시안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기반이 되는 팀워크 그래프 또한 클라우드를 통해 서비스됩니다. 이 부분은 아틀라시안의 큰 그림으로서 팀워크 그래프를 통한 앱 간 상호 연결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로봇와 로봇 데브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나요? 비용 체계가 궁금해요. 일단 로봇은 지라 및 컴플런스 등 아틀라시안 앱 스탠다드 요금제 이상부터 무료로 사용 가능하며 플랜에 따라 사용 가능한 크레딧이 달라지게 됩니다. 로봇 데브의 경우 사용을 할 계정을 지정하여 계정별로 월간 $20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로봇 데브는 로봇와 달리 어떤 플랜이든 상관없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기존 지라와 컴플런스의 데이터가 많은데 로봇와 TWG, 팀워크 그래프가 다 인식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단 인식하는 것과 실제 사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질적인 데이터가 모여질수록 질적인 답변을 줄 확률이 높습니다. 로봇을 사용하시면서 질적인 데이터를 구현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웨비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 아틀라시안 서버 혹은 데이터 센터를 운영 중이신 분들은 오늘 보신 로봇을 클라우드 전환하여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환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전환 일정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리고 기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걱정되신다면 플래티어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오늘 웨비나를 보시고 설문조사와 상담 신청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 오늘의 로봇을 주제로 웨비나를 맡은 플래티어의 배민철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